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기출 총평 간단한 시간을 이제 가지는 시간인데요. 근데 뭐 앞에서 실무랑 이론 다 이제 하셨죠. 그래서 법규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끝까지 남아있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우리 법규는 엉덩이 싸움, 그죠? 체력 싸움, 정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법규가 3교시고 스터디에서도 법규가 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남기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들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총평이랑 예시답안 이렇게 자료가 하나하나씩 나갔어요. 그리고 혹시 인강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 감정평가사 이현진 이렇게 치시면은 제 네이버 카페에 개인적으로 이제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총평을 보시면 첫 번째 장에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올해 경향이나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앞으로 기출문제 논점 연습과 시사적인 논점, 개별법 판례 등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한다. 올해 기출 트렌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법 판례도 많이 나왔지만 약간 시사적인 논점, 그다음에 반복되는 기출 문제 이런 논점들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 우리 프라임 학원에서도 이제 단과나 스터디도 이런 문제 스타일로 계속 내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선결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선결 문제는 아직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는데 올해 35회에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기출된 행정법 논점들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올해 시험장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못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쪽에 저희 그 시험지, 그죠? 시험지를 그대로 제가 이제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 A급 환매권 논점 출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물음일에 의뢰 환매권 및 의뢰에 대한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죠. 각각이니까 목차를 뭐예요? 의뢰 환매권 하나,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한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 하나. 이렇게 목차를 따로따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개별법에서 배웠습니다. 환매권의 성질 뭐가 있었죠? 환매권의 성질. 환매권의 성질 뭐가 있었죠? 그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가 맨날 패시브다 이러면서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사업시행자가 거부해도 보다 환매 요건이 발생하고 환매권자가 환매를 행사를 하면 보다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거부를 하든 말든 일단 요건이 발생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뭐였죠? 형성권. 자, 근데 요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죠? 환매권 및 그 뒤에 연결되는 물음이 뭐죠?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환매권은 성질이 뭐가 있어요? 환매권 형성권도 중요하지만, 그죠? 형성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환매권의 성질에서 공권인지 사건인지 여부는 뭐랑 연결이 된다? 구제수단이랑, 그죠? 소송 방법이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출제자도 지금 환매권을 물어보고 같이 연결돼서 보다 이 소송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럼 환매권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공권설, 사건설이 있는데 판례 입장은 뭐였죠? 사건설, 그죠? 판례는 사건설, 판례는 사건설이다.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한다? 다 민사법원을 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판례는 사건설이지만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은 뭘로 봤어요? 공권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공권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를 물어봤을 때 또는 행정쟁송을 물었을 때 어떤 구제 방법을 물어볼 때는 공권설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문제에 소물음 간의 연계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풀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물음 3으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자, 물음 3을 보시면 만약 의뢰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 사유에 취소 사유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을이 환매권 행사 이전에 수용 재결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자 밑줄 쳐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자, 공권으로 볼 때는 행정 구제 방법, 행정 쟁송 방법. 그래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자, 근데 만약에 판례처럼 사건을 보면 뭘로 해결한다?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출제자는 이미 뭘로 지금 아예 엮어버린 거예요. 물음 1과 물음 3의 연계를 보시면 뭐죠?
우리 출제자는 뭐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사건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건으로 검토해도 자, 우리 예시도 한번 잠깐 펴보시면은 이쪽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대로 외웠던 단문 형성권 간단하게 쳐주고요. 패시브 효과니까 양가로이 공건인지 여부 이게 핵심 논점이기 때문에 견해 대립 판례 검토를 목차를 나눠줬습니다. 그죠? 배점을 퍼뜨려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쓰긴 했는데 생각건데 공건이다. 근데 한 장 넘겨볼게요. 방가로 3쪽에 예시3의 방가로 3 사안의 경우 보시면 환매건은 공법상 원인이 상실되었던 권리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환매건은 공건이다. 우리가 공건으로 검토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죠. 다만 판례 및 실무적으로는 보다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번. 자, 그럼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송 성질을 보시면 상기의 논의가치 공건으로 본다면 뭐예요? 공법상 당사 소송이다. 그러나 판례는 사건으로 봐 민사소송을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하 밑줄 쳐볼게요. 사건으로 보고 해결하기로 한다. 밑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기출문제 풀이나 문제 풀이 때 요런 스킬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입장을 쓰고 판례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논의에 따라서 해결하기로 한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수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음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잘 적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막 엄청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고 이 환매건이랑 환매건 뭐 소송의 성질이라든 거는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평의 3쪽 자료 보시면은 3쪽 한 장 넘겨 4쪽을 보시면은 우리 유사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기 사주차에도 뭐 내드리고 뭐 항상 제가 기수마다 한번 내드리긴 했어요. 근데 물음을 볼게요. 환매건 의미 성질에 대해 검토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유사 문제 3기 5주차 물음이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환매건 행사한다면 환매금의 결정 방법과 증감에 관한 소송 형태. 그죠? 소송 형태. 관련 논점으로 이제 해가지고 연습은 충분히 됐던 논점이라 물론 이제 제 네이버 카페에 계속 복귀 목차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제가 여기 지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4명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복귀 목차 다 들고 오신 분 중에 이거 틀리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거 틀린 분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 물음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출 논점입니다. 물음이의 마지막 줄 보시면 자,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요것만 봤어도 판례 문제구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판례 문제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3쪽에 보시면은 유형별 기출문제 할 때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박스의 마지막 줄 보시면 차액을 선이행하거나 동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환매대금 증액을 이유로 한 A도의 대응수단 설명하시오. 거의 유사하게 패턴이 돌아왔죠. 기출문제를 열심히 하셨다면 좀 쉬웠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에 판례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판례 핵심 정리로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3쪽의 두 번째 박스 보시면 판례 핵심 정리 대표형 환매건의 판례 1번이 이 판례입니다. 환매건을 딱 피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선이행 또는 동시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서 이 판례를 써주면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물론 이거를 목차를 판례 검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또는 사안의 경우를 3번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공부하시고 아니면 판례 정리 특강 들으시고 판례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판례를 써버린다. 자, 우리 시험보다 상대평가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공부를 했다면 그죠?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쓰기 때문에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논점이고 판례 핵심 정리에 있으니까 웬만한 수험생들은 이 판례를 잘 쓰겠구나. 당연히 자기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찾으셔야 되는 게 다시 물음으로 오시면 물음이 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자, 우리 출제자는 자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래요. 어떻게? 야, 네가 공건으로 봐도 일단 사건으로 전제하고 계속 풀어라고 계속 힌트를 주고 있긴 합니다. A 지자체는 환매 대상 토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밑줄 칠게요. 환매 대상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환매 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요. 밑줄 칠게요. 증액된 환매 대금.
그리고 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통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장에서 하나 더 히든 논점 아니면 플러스 알파 논점을 찾는다면요. 환매 대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이렇게 판례 검토 이 사안을 해결할 때 이 판례로 바로 주구장창 써도 되지만 그 앞에 목차를 못 쓴다? 환매 대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환매 대금. 그래서 이 증액된 환매대금 현저히 변동된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 더 목차를 잡아주시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넘겨볼게요. 자, 우리 다시 4쪽으로 와볼게요. 자, 왜냐면은 제가 이제 환매건이 특이니까 환매건을 패턴을 되게 여러 가지 패턴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행사 요건 91조 1항에 대해서 포섭하는 방법, 변환 요건 포섭하는 거, 구제 방법 뭐 다양하게 풀어봤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뭐 대항력 제3자 이런 거 말고도 자, 우리 시험은 누구를 뽑는 거다? 감정평가사를 뽑는 거다. 그죠?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그죠? 감정평가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소양, 평가 기본 지식들, 요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환매권에 대한 주구장창 구제 방법, 행정법적인 어떤 논점이 아니라 환매 대금, 환매 평가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쪽으로 오시면 마지막 물음 보시면은 3기 5주차 문제 1번의 물음이 환매 대금 결정 방법 있죠?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뭐 그다음에 여기 공식, 산식 이거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산식은 예시 답안에 안 쓰긴 했지만 배점 때문에 안 쓰긴 했지만 내가 뭐 2권을 쓰는 사람이다. 내가 좀 분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산식을 써도 저는 엄청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복귀 목차 저한테 계속 주시고 계시긴 한데 여기에 산식 쓰신 분들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좀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 상식까지 이렇게 쓰고 1번 환매권 대금에 대한 증액 내용, 2번 판례, 3번 검토 사안의 경우 하면 딱 이제 배점 10점 딱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환매에 대한 절차와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음은. 그래서 앞에다가 환매 절차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절차는 플러스 알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쪽으로 오시면 물음 위에 환매 절차 있죠? 양가로 1번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할게요. 가점 포인트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쪽으로 오시면 관련 판례 여기다 별 하나를 달아볼게요. 요거는 무조건 써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필수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안 썼다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에 물음 3번 제가 계속 복귀목차 받고 있는데 물론 선결 문제 쓰신 분들도 있는데 뭐 하자승계 이거 쓰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논점을 쓰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음 3을 어떻게 채점할지 저도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다시 우리 이쪽으로 오시면 물음 3번 읽어볼게요. 만약 의뢰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 사유 체크하시고요. 을이 환매권 행사 이전에 수용 재결하자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밑줄칠게요. 소유권 이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밑줄칠게요. 승소 여부를 검토하시오. 단 밑줄칠게요. 수용 재결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음.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은 이 수용 재결이 취소 사유고 지금 이 수용 재결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자승계가 아니고 이 수용 재결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됐구나. 자, 민사법원에 갔는데 그죠? 민사법원에 갔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수용재결 뭐죠? 수용재결? 처분이잖아요. 행정행위잖아요. 우리 배웠죠? 수용재결 처분인데 처분 행정행위 요게 관할이 다른 민사법원에서 문제가 될 때를 물어보구나. 그래서 뭐다? 선결 문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복귀 목차를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상담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음 3번의 마지막 줄에 수용 재결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음 이거를 보고 하자승계에서 우리 전제요건 중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자마자 바로 그걸 떠올려서 답안지를 쓰다가 중간에 생각이 났대요. 근데 왜 후행 처분이 없지? 이렇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문제로 생각하지 마라. 시험장 갔었을 때 물론 아는 문제가 나오고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갔을 때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백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본 케이스가 있어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2번, 3번씩 읽고 목차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답안지 쓰다가 하자승계가 아니네 라고 시험장에서 우리 100분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100분밖에 안 주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답안지를 바꾼다. 또는 내가 X를 치고 다시 목차를 잡는다 하면은 굉장한 사실 그죠? 굉장한 이제 큰 그죠?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꼼꼼하게 잡았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잡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후행행위, 후행행정행위가 없다. 이걸 잡아서 하자승계는 논점이 아니다라는 걸 쳤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서 상대평가라서 어떤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기본 점수, 하자승계 쓴 사람도 기본 점수를 줄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정말 성결 문제 쓴 사람이 뭐 300명, 500명 돼서 그 안에서 또 해결을 할지, 요거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3번은 참 마음이 아픈 문제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고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터디나 단가 때 이렇게 행정법 미기출 논점도 건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환매권과 우리 성결 문제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 자,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하면서 부동산 공시법에 크게 3가지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 근데 개별공시 같은 경우 이의신청도 많고 정정도 많고 검증도 많기 때문에 표공보다는 개공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뭐 마지막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공 같은 경우에 정정이나 검증 제도 같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쪽에서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은 막판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6쪽으로 오시면 사기 1주에 정정제도에 설명하고 정정신청에 대해 거부행위에 대한 불복 가능성, 이게 논점 물음 1로 나왔죠. 그 다음에 파이널 단가 2주차 때 정정제도 또 한 번 써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물음 1에 이 물음 1에서 이제 소급표 판례를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출이랑 뭐 파이널이나 뭐 사기 스터디를 충분히 열심히 연습했다 하면은 정정을 못 쓸 리가 없다. 못 쓸 리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복귀 목차를 주신 분들은 정정은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한테 목차만 주셔서 제가 그 안에 뭐 서술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차는 대부분 맞추면 그 안에 목차 안에 구체성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문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썼는지, 사안포섭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로 조금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5쪽에 물음 1번 보시면 갑이 을의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밑줄칠게요. 정정 불가 결정. 정정 신청했습니다. 정정 불가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죠? 거부죠. 그래서 제가 거부, 물론 문제에서 거부 이렇게 나와도 거부긴 하지만 거부 말고도 제외, 반려, 불가 안 됩니다. 이것도 다 뭐다? 거부였다. 그죠? 그래서 거부 이렇게 정직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정정 불가 이것도 뭐다? 거부다. 그래서 대상으로 밑줄 칠게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자, 대상으로 빠지면 사실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소송 요건인데요. 앞에 대상이 있죠. 대상 동글뱅이.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요건 중에 뭘 물어보는 거죠? 그죠? 대상적격. 그죠? 대상적격. 즉 거부 처분성 논이긴 하지만 자, 여기엔 개별법에 어떤 특수한 논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답안으로 잠깐 오시면은 우리 문제 2번 예시답안 7, 8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8쪽의 하단에 3번 여기다 별 하나 해볼게요.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적격. 자, 보시면 뭐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거부 처분성 공권신이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그 다음에 거부가 신청의 권리무에 영향 미칠 것. 동그라미 3번.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신청권 포섭 문제가 제일 중요했는데, 자,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정 신청은 행정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관념의 통지, 여기다 체크할게요. 키워드입니다.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밑줄 칠게요. 소송의 대상이 아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냥 끊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써도 퍼펙트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있죠? 행정절차법 25조 여기다 동글뱅이 해볼게요. 25조. 자, 25조에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권에 인정될 수 있어. 판례 태도는 보다 비판의 여지가 있다. 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한 문장을 붙여주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 체크해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 쓰고 싶다 하시면 사안의 경우하고 가로 뭐 있죠? 관련 문제 이렇게 있죠. 관련 문제 옆에다 또 플러스 알파 할게요. 차별화 전략. 그래서 25조에 대한 내용, 절차법 25조에 대한 내용까지 쓰고 맨 마지막에 결국 개별 공시가 정정 규정의 신청에 대해서 정정 규정 없는데 일반법인 절차법의 신청에 대한 정정 인정함으로 이때 개별 공시가 제도에서도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건드려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주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정에 대한 내용 요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이 같은 경우엔 다시 문제지로 오시면 5쪽에 물음이 오시면은 자, 주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정과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정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해야만 비로소 정정할 수 있는데 정정 사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개공을 정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끊어주시고 이게 일단 주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의뢰 개공이 정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증여 당시 고시되었던 종전의 밑줄칠게요. 종전의 개공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병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또 뭐래요? 각각 설명하시오. 각각 동글뱅이. 그럼 뭐예요? 주장 1번, 2번을 뭐예요? 목차를 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장 1과 2에 같이 관련된 논점이 있습니다. 뭐죠? 정정 사유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장 1에다가 같이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예시답안은 9쪽 10쪽을 보시면 정정 사유 절차를 위에 미리 빼줬어요. 그래서 사유 절차 이렇게 잡아주시고 10쪽 하단에 보시면 주장 1의 타당성하고 사실 여기도 관련 판례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여기다 별 조그만 거 하나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25회 뭐 28회 전까지는 사실은 한 번 나온 판례나 한 번 나온 기출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30회가 넘어가면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판례들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에 나온 판례는 버리지 마시고 그냥 기본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쪽으로 오시면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판례에 대한 포섭이고요. 그 다음에 주장 두 번째는 양가로 1 정정의 효력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개별 토지 가격이 11쪽이에요. 지가 선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경정 공고된 개별 토지 가격은 미출시켜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경정 결정된 미출시켜요. 새로운 토지 가격이 공시 기준의 소급 동글뱅이. 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왜 소급하여 발생할까요? 정정 결정된 경우. 자, 만약에 정정이 됐습니다. 정정이 됐어요.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정정됐어. 그러면은 장래요로 이때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 사이는 어떻게 되죠? 요 사이는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공백이 있잖아. 뭐 여기 요 사이 기간에 뭐 세금이라든지 과세를 때릴 일이 있어. 정정됐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했다? 정정이 된 경우에 무슨 효력이 있다? 그죠? 소급효가 있다. 그죠? 요거를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은 완전 사실 거의 개별법적인 논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진 그런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조문과 판례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7쪽. 자, 우리 7쪽으로 오시면은 약간 이제 문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계의 상황, 어떤 현업적인 상황과 시사적인 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3번을 보시기 전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제가 파이널 단가 2주차에도 내드렸고 뭐 사기 스터디 때도 내드렸고 이건 뭐 자주 했던 케이스긴 한데요. 땡땡 아파트는 고급 임대 아파트로서 고급 임대 아파트 민간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 쭉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게 무슨 사건이다?
한남더일 사건이다. 저희 그죠 업계를 휩쓸은 우리 한남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드리긴 했는데 저는 조금 길게 냈죠. 그래서 요 사실관계를 조금 길게 냈고 7쪽부터 넘겨보시면 우리 8쪽까지 좀 긴 케이스로 내드렸고요. 물음을 보시면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밑줄칠게요. A 감정평가 법인가? 저는 여기서 평가서 병도 물어보긴 했었습니다. 한 줄 내려오시면 밑줄칠게요.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지 검토하시오. 그래서 거의 우리 지금 올해 기출 문제 물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그럼 우리 문제 물음이 어떻게 들어왔냐. 문제 3번 올해 기출 문제 3번 보시면 여기서도 한남 더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A 감정평가 법인은 비민간 임대 아파트 그죠? 분양 전환 대책위원회 이렇게 들어왔죠. 사실 이거 뭐다? 한남더일 사건이다. 근데 한남더일이라고 말은 못한다. 그래서 이 출제자분은 저는 좀 길게 줬지만 여기는 조금 사실관계 간단하게 줬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저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음일로 내려오시면 일단 두 번째 줄 보시면 갑에 대해서 밑줄 칠게요. 업무정지 6개월 징계 처분하였다 밑줄. 자, 처음 이렇게 6개월 했다가 다시 이 갑이 징계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밑줄 칠게요. 이 징계 처분을 밑줄 칩니다.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관하여 검토하시오. 그죠?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판결에 대한 문제고요. 자, 6개월을 3개월로 줄여줍니다. 6개월을 나머지 3개월 취소고 3개월만 남깁니다. 지금 뭐죠 이거? 일부 취소 판결 논점입니다. 선생님 일부 취소 판결 논점이요? 이거 언제 풀었나요? 다시 넘겨보시면 자, 다시 한 장 넘겨볼게요. 총평. 자, 우리 8쪽에 우리 사례 기출 문제 풀이 때 기출 문제집으로도 공부하고 제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라고 그죠? 문제도 한번 드렸습니다. 11회차 때, 11주차 때. 그래서 물음이 마지막 보시면 3천만 원 가징금 부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때 법원이 적정한 가징금 액수는 1,500만 원으로 판단했을 때 밑줄 칠게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이거 무슨 논점이다? 일부 취소 판결 논점이다. 그래서 기출이나 충분히 이걸 공부를 하셨다면은 풀 수 있었던 논점이고요. 이것도 복귀 목차원 내주신 분들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틀렸다 하면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7쪽으로 오시면 우리 문제 3번의 물음이를 볼게요. 자, 이거는 뭐 거의 제 뭐 단과나 스터디 문제 때 거의 비슷하게 들었는데 마지막 줄 볼게요. 물음이에 A 법인이 부담하는 밑줄게요. 성실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내용에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짜기 어려우면은 제가 이렇게 짜라고 했습니다. 목차를 짜기 어렵다 하면은 법령 검토 또는 관련 법령 검토 아니면 관련 법령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그 판례를 알고 있다 하면 자랑을 하셔야 돼요. 관련 판례. 그 다음에 3 이제 사안을 적용하는 거죠. 사안의 경우. 그러면 10점이 딱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요 목차로 일단 구성을 짜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그럼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성실 의무 조문 쓰시고 그 다음에 한남더일 판례 쓰시고 그 다음에 사안을 적용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너무 쉽게 풀어버렸나요? 조금 썰렁했어요. 그죠? 올해 기출이 약간 판례랑 이제 조문 위주로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요런 패턴이 30회 이후부터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별법 논점을 좀 자세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판례나 요 케이스는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들 좀 잘 정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 그래서 성실 의무, 그 다음에 우리 관련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사안의 경우를 잘 적어주시면 충분히 점수는 많이 받았고요. 15쪽으로 올게요. 예시답안 15쪽. 그러면 요 목차로 짜고 우리 15쪽에 사례 해결 보시면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업계에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물음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 있잖아요. 스터디 때. 그래서 심사나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51조에 뭐가 있다? 양벌 규정도 있으니까 법인이나 개인도 업무에 있어서 뭐다? 상당한 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나 더 쳐주는 거죠. 논점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볼게요. 옆에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심사제도, 51조 양벌 규정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왜?
다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뭐 제가 계속 많이 다뤘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잘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하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제 4번으로 갈게요. 9쪽으로 할게요. 총평 9쪽. 자, 우리 기출문제 4번 보시면은 사실은 뭐 0기 12주, 2기 7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출로 최근에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뭐 케이스도 연습해드리고 손해배상 책임 요건, 그다음에 뭐 범위, 그다음에 뭐 산정 방법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너무 현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뭐 공제 사업이라든가 보험 같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사기 스터디 때 강평하면서 이 전자칠판으로 제가 프린트는 별도로 안 나오고 전자칠판으로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쪽으로. 사실 뭐 다 공개는 하지 않고 이게 뭐 협회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부 자료들이 있어서 다 공개는 하지 않고 제가 일부만 실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10쪽으로 보시면은 외부로 뭐 유출하지 않은 비공개 전자칠판을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그런 플로우 현황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진지 막 해서 이렇게 절차도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제 사업의 특징, 그다음 공제 사업에서 뭐 이렇게 뭐 나쁜 거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제가 이게 현업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공제 사업을 해야 되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마지막 그 사기 강평 때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그래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공제 사업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잘 쓰셨고 뭐 강평 안 들으셨더라도 자 우리 예시답안 와볼게요. 15, 16쪽 오시면은 일단 개설 손해배상 책임이 뭔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16쪽에 사실 이거 뭐예요?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 있는 내용 해가지고 28조 2항 시행령 23조 적어주시고 로마자 3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요걸 적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2차에서 너무 이렇게 달달달 외우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셨다 하시면 좀 쉽게 쓰긴 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조문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보다 우리 3법에 있는 법조문은 다 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계 트렌드, 그 다음에 판례, 시사적인 거 정리하시고 행정법 미기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반복되는 논점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내년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저도 이제 올해 기출문제풀이 강의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단과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강평을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스터디 때도 한번 문제를 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기출문제 때도 더 자세하게 목차 잡는 법, 배점조절법 이런 것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